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노후 자금이라는 게 과연 적정선이 있는 것인지, 노후 준비라는 게 실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한미일 세 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 생활비 관련 언론 보도 두 가지를 소개할 것인데요. 보도 일자는 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국내 한 경제지에서 보도한 은퇴 후 월 생활비 관련 기사인데요.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적정 노후 자금은 조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3억에서 10억이 거론되고,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는 한 생명사의 은퇴 백서에 따르면 최소 211만 원이 필요하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원하면 319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1만 원, 적정 생활비 월 319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관련 기사입니다. 국내 한 중앙일간지 기사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금융기관사나 경영연구소가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월 생활비는 369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이 금액은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 251만 원에 더해 여행 등 여가 활동비 등을 합친 적정 생활비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언론사의 은퇴 후 월 생활비 관련 기사 내용을 간단히 보았는데요. 은퇴 후 월 적정 생활비로 첫 번째 기사는 319만 원이고요. 두 번째 기사는 369만 원이었습니다. 두 언론사의 은퇴 후 월 생활비는 비슷한데 보도 시점은 10년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2014년 11월 기사이고요. 두 번째 기사는 2023년 지난해 11월 기사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도 월 생활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독자님들도 정말일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요.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금이나 물가 등의 변화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노동부가 발간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 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금 상승률은 남성 근로자가 38.8%였고요. 여성 근로자는 47.8%가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5% 이상 상승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년 사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3% 상승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임금도 30% 이상 증가했고요. 소비자 물가도 17%나 상승했는데요. 월 생활비 규모는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대개 언론사에서 제시하는 월 생활비가 실제 은퇴자들이 생활하며 지출하는 실제 생활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관이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은퇴 후 월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주관적 생각을 묻고 응답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대상자가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설계하고 그것에 근거해 이 정도 생활비가 들지 않을까 판단한 생활비 규모가 아니라 이 정도 지출하며 내 노후를 다소 여유 있게 보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으로 응답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어 그렇다면 당신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란 질문을 제시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자신의 노후 준비가 자신의 바람이 담긴 적정 생활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런 설문 구조라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사를 대개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미국과 일본 자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관련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한 금융 서비스 업체가 성인 2,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했는데요. 조사 대상자들은 온태오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 1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억 7천만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저축액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1억 2천만 원이라고 응답했고요.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은 노후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기대는 17억 7천만 원인데 반해 현실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의 한 공익재단이 2022년에 발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의 최소 월 생활비는 우리 돈으로 210만 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343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일본에서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을 포함해 부부가 받는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190만 원 정도입니다. 2020년 아사히 신문에서 일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70%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서도 고령자 60%는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형식의 적정 노후 생활비 산출 방식은 결국 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이런 방식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에 반복해 노출되면 어느 순간 타인의 주관적 바람의 결과를 마치 내 노후 자금 기준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특히 금융기관이 노후 자금이나 노후 생활비 관련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노후 준비 관련 정보 제공의 목적도 있겠지만요. 결국 노후 자금 관련 금융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관련 기사를 보면 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은퇴 후 합리적 소비 지출을 통해 다시 말해서 변동성 지출은 물론이고 고정성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일종의 소득 창출 효과를 알려주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반해 우리는 금융 상품 가입 강조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언론이나 금융사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니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부실한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이나 보험 등 각종 금융 상품에 일찍 가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런 노후 자금이나 월 생활비 관련 언론 기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가 은퇴 후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얼마가 필요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노후 준비란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으로 내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하지 못해 은퇴 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설계해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